네, 오랜 기간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해온 여러분 좋아하시는 신문선 해설위원 최근에 미술관을 열었답니다. 갤러리 관장님이시라고 그래요. 어떤 사연인지 여쭤보려고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고 마침 오늘 지금 평양에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 남북 간의 예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듣기 위해서 오늘 날짜를 맞춰가지고 신문선 교수님을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평양에서 남북 경기가 있는데요. 네, 관중이 아무도 없대요. 무관중 경기죠. 그다음 중계도 안 하고요. 네, 지금 문자로 날라오고 있습니다. 후반 34분까지 0대 0인 게 문자로 왔어요. 맞습니다. 뭐 이런 경기가 다 있습니까? 지나간 얘기 하나 예. 먼저 하고 가죠. 그 80년대 초반에 제가 현역 때 태국에서 열렸던 킹스컵 대회 때 조광래, 박성화, 이장수, 박항서 저희들이 킹스컵에 가서 네. 북한한테 졌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생중계했거든요. 예. 이 경기에서 우리가 지면서 그 당시 경기에서 지면서 다음부터는 남북한 축구 경기는 녹화했다. 이기면 딜레이 방송을 했고 지면은 방송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지금 아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참 북한 이거 불쌍하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지금 이념적인 어떤 이런 그 다른 체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지금 당초에는 뭐 뉴스 보도됐던 것은 경기장의 티켓 값이 뭐 쌀 몇 말 값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북한에서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그랬는데 관중들을 지금 입장을 안 시킨 것은 아마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북한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패했을 경우에 사회적 충격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서 무관중 경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무관중 경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는 우리 응원단도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응원단도 못 왔으니 자기네 일방적 응원도 안 하겠다라는 식의 약간의 공정성일까요? 공정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축구대회 할 때도 그 당시에도 자신들의 이제 그 관중들을 전부 입장을 시켜서 운동장에서 경기의 흐름에 사실은 응원이라는 게 큰 플러스적 요소로 작용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응원단까지 입장을 시키지 않은 것을 보면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 그만큼 큰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현재 국제축구연맹의 순위를 보면 북한은 113이고요. 한국은 37이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지금 이렇게 펄펄 날리고 있는 거 북한의 축구 팬들도 다 알아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손흥민이도 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해파 선수들로 베스트 11이 짜여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도 한광성 선수가 있잖아요. 한광성. 그렇죠. 유벤투스의 23세 미만의 젊은 팀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적료만 66억 원을 지불하고 유벤투스가 이탈리아 페루지아 칼초 팀에서 데려온 선수거든요. 그런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만큼 경기력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좀 약하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이렇게 무관중 경기로 끌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영국의 BBC 방송은 이번 경기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축구 더비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그 한마디가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 축구 팬들 그리고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이라는 것은 지구촌에서 열린 스포츠 이벤트 중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고 산업적 가치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홈 경기에 대한 중계권은 북한이 갖는 거예요. 2차 예선전에. 그리고 이제 남한에 와서 우리 쪽에 와서 이제 경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중계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중계도 하지 않고 남한의 응원단들 그리고 미디어들을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체제의 어떤 특수성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그렇게 아마 아무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하긴 확실히 이상합니다. 이상한 나라죠. 그나저나 이거는 예선전이기 때문에 전후반 0대 0이면 끝나는 거죠? 그럼요. 연장전 안 가는 거죠? 연장전 없습니다. 조금 아까 들어온 게 36분, 37분 소식까지 왔으니까 아직 어디가 골 넣었다는 소식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사실은 오늘 경기 전에 많은 미디어들이 예상할 때 그 기준점은 피파 랭킹 갖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지금 피파 랭킹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남북한전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고연전이라고 그렇게 전 연대를 예, 나왔으니까 예. 연고전 고연전 경기라면 그 경기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객관적 전력이 무의미해요. 그렇죠. 양견을 놔버리고 그날의 그 정신 그리고 분위기 예. 뭐 이런 흐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 북한에 지금 원정 갔는데 더군다나 운동장이 인조잔디 경기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 대표 선수들은 인조잔디 경기장에서 뛴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생경스럽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관중 경기를 하는데 운동장에서 북한을 응원하는 응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썰렁한 운동장에서 아마 뛰고 있는 우리 측 선수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알겠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뭐 분위기가 냉랭하겠습니까? 네. 북한 팀에도 근데 그 해외 명문 구단 선수들이 한광성 선수 하나만 있나요? 몇 명 더 있어요? 일본에도 가고 유럽 쪽에도 가는 선수들이 있죠. 예, 최근에.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체제상에서 오는 선수들의 인성이나 또 습관이나 이 어떻게 보면 생각의 어떤 이런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북한 선수들이 J리그에서도 뛴 선수들이 있고 또 유럽 쪽에 와서 뛴 선수들인데 크게 이렇게 각광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한광성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네. 이 선수가 이제 21살이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벤투스라는 팀은 세계적인 클럽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금 어린 선수들이 모이는 클럽에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체적인 조건도 좋고 또 스피드도 대단히 좋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 아시안컵 때도 한광성 선수는 북한 대표팀으로 활약을 했는데 그때도 아주 장래성 있는 또 희망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우리로 보면 이승우 선수랑 비슷한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런 선수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좋은 선수가 나오는 것은 우리는 또 환영해이죠. 예, 네. 예. 그나저나 이게 지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아시아 지역의 2차 예선이다. 네. 우리는 H조다. 맞습니다. 이거 워낙에 복잡해서 네. 우선 H조가 남한,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레바논, 스리랑카.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올해 11월 달에 레바논 가서 원정 경기를 하고 그리고 내년이죠. 3월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홈 경기. 그리고 3월 달에는 스리랑카와 원정 그리고 6월 4일 내년 6월 4일 북한을 드디어 우리가 불러서 이제 경기를 하죠. 그리고 6월 9일 날 레바논과 마지막 홈 경기를 해요. 8개 조거든요. 각조의 1위 팀이 올라가고 네. 8개 조 중에 2위 팀 4팀이 가요. 4팀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경기에서 비기더라도 한국 대표팀은 1위가 될 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죠. 예. 북한은 2위 그룹에서 최종 예선에 올라갔으면 하는 또 기대감을 갖거든요. 네. 북한은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아무리 지금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북한 축구가 좀 더 빠르게 좀 성장을 해서 남북한에 지금 경색돼 있는 이런 분위기에 스포츠를 갖고 좀 징검다리를 놓거나 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트가 됐으면 하는 그런 또 좀 심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시아 지역에서만 지금 H조까지 있잖아요. 네. 1등까지 올라가고 2등 4팀 12팀이 이제 올라가면 네. 아시아 지역 12팀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 12팀은 또 어떻게 해요? 최종 예선을 하죠. 그래서 몇 팀이 올라가죠? 지금 4.5장. 네. 4장 반. 4장 반. 그래서 네.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각 조의 1, 2팀은 티켓을 갖고 그리고 이제 3위 팀 간에 이제 경기를 치러서 알겠습니다. 또 유럽 지역에서 남미 지역에서 지금 순위를 갖고 네. 경기를 치러서 월드컵에 가게 됩니다. 아직 멀었군요. 네. 이제 그러니까 시작 중에 시작이네요. 월드컵은 기본적으로 3년을 하는 겁니다. 예선전을 통해서. 그래서 각 나라마다 예선전 우리는 지금 2차 예선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1차, 2차 최종 예선전 이렇게 치르면서 전력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홈앤 어웨이로 투르크메니스탄, 레바논, 스리랑카, 북한과 이제 우리가 쭉 가서 아마 1등 가는 거는 가능하겠죠. 네, 가능성이 높죠. 사실 오늘 경기에 또 가장 크게 우리가 눈여겨서 볼 것은 FIFA의 인판티노 회장이 현재 그 경기장에 가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2023년 남북 여자 월드컵 공동 개최에 대해서 인판티노 회장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국제축구연맹도 다 알고 있어요. 과거에 월드컵 때도 보면 북한이 경제적 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월드컵 중계를 하지는 못해. 중계권료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특정한 국가 중에서 북한을 지정을 해서 거긴 중계권료를 받지 않고 통신 일단 그 중계가 들어갔던 것도 또 인정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후반 45분 지나갔고 아직 0대 0이고요. 추가 시간 3분이 진행 중이랍니다. 그나저나 미술관을 여셨어요? 네, 갤러리를 합니다. 미술하고 원래 친하세요? 좋아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다 몰랐죠. 저는 용돈이 생기거나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늘 주머니를 털어서 컬렉션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요?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인사동 다녔으니까요. 그래요? 네, 제가 대학 다니던 70년대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60년대는 굴레방다리에 그 근처에는 고소 책방이 많았고 꼴통푸 가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 그 오후에는 그 고소 책방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그 꼴통푸 가게 가서 백자 보고 다랑아리 보고 말이죠. 청자 보고 그리고 조선시대 뭐 겸재 그러셨어요. 뭐 이런 그림들 보고 그땐 돈이 없으니까 사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리고 한참 또 그림에 빠져 있을 때는 돈이 없으면 돈을 꿔서라도 은행에서 돈을 꿔서라도 그림도 사고 그랬었어요. 그래 집에 가면 이제 또 그 돈을 꿔서 샀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뭐 산 금액이 한 10분의 1 주고 샀다고 얘기를 하고 집에 걸고 보고 즐겁고 뭐 그랬었죠. 그냥 그림을 즐긴다 본다 정도가 아니라 컬렉션까지 하실 정도면 대단한 건데요. 그 지금 소장하고 계신 작품이 몇 점쯤 되십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 4, 50점은 될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들은 그 한국 화가 중에서는 근대 6대 화가 중에서 소정 변관식 선생 그림을 좋아했고요. 변관식 선생은 그 국전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그 심사할 때 투명성 문제 때문에 이제 소란이 있을 때 인사동의 냉면 가게에서 그 노크루스 된 냉면 그릇을 집어던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분이죠. 그래서 저도 뭐 체육회에서 또 축구계에서 맨날 뭐 만년 야당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이제 투명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소정 선생을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화 쪽으로 보면 김종학 선생이라든가 박거석 선생이라든가 권순철 선생 뭐 그다음에 그 박영선 화가 뭐 이런 분들을 좋아했고 그분들 작품을 주로 이렇게 사려고 하고 그렇죠. 다 그 실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작품값도 꽤 나가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박영선 선생은 제가 어렸을 때 효창동에 살았는데 효창동에 같이 살았어요. 박영선 선생은 1960년대 70년대 파리 가서 활동도 하셨지만 한국에서 그 당시에 최고 고가의 화가이셨거든요. 누드 화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이셨어요. 여자의 그 벌거벗은 여체를 그린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그게 신기하고 또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던 친구들이 거기에 아틀리에 또 뭐 구경도 하려고 이렇게 몰래 들어갔다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있었고. 근데 박영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인사동에서 유작전을 하는데 제가 봤던 어렸을 때 봤던 그 아틀리에에 있던 그 플룻 부는 그 브론즈로 만든 조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 선생 그 작업실을 그대로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적이 그 박영 선생 그 브론즈 상을 팔질 않는다 그러는데 막 그 화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사람 키만 하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용달차에 싣고 집에 와서 그러니까 저는 꿈을 먹고 사는 거죠. 어렸을 때 그 화가 선생들이 그렸던 그림 그것을 보고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업체 강연을 가거나 학교 강연할 때 저는 내 꿈은 자그마한 홍대 앞에 갤러리를 하는 거다. 미술관 하는 거다라는 그 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실체로 옮긴 겁니다. 방금 경기 끝난 모양입니다. 0대0으로 끝났고요. 한국 2승 1무로 북한하고 동률인데 골 득실에서 앞서서 H조 1위는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끝나고 통일 축구대회를 1차전은 평양에서 했고 2차전은 서울에서 했잖아요. 그 두 경기를 제가 다 중계를 했었어요. 1차전은 우리가 김주성 선수가 천치골을 넣었는데 1대2로 역전패했고. 근데 그게 29년 전이잖아요. 29년 전이죠. 그 이후에 평양에 지금 처음 간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있었던 2차전 때는 우리가 1대0으로 이겼는데 지금도 생생한 것은 2차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운동장에 잠실 운동장에 꽉 채웠던 실향민들 그분들이 선수들이 끝나고 당초 그 리허설 할 때는 약속이 돼 있었던 것은 경기 끝나고 남측 북측 선수들이 손을 잡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근데 운동장에 모였던 그 북한의 고향을 두신 분들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전부 기립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취한 남북한의 선수들이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그때 저와 호흡을 맞췄던 중계 캐스터는 변홍전 선생이었어요. 변홍전 아나운서가 한 바퀴를 더 도니까 자신이 준비했던 원고는 다 떨어졌고
그래서 애드립으로 PD는 저한테 와서 중계석에 와서 변홍준 씨한테 늘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당시에 감동의 도가니였군요. 감동의 도가니였죠. 그것을 생생하게 중계했던 그 기억이 지금 저는 머리에 지금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경기가 29년이 흐른 이 상황에서도 남북한의 체제나 또 정치적인 이런 상황이 진일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서울로 불러서 경기할 때는 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럼요. 앞으로 남북 관계도 더 좋아지길 기대해봐야 되겠고.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하나 꿈을 드린다면 90년 이태리 월드컵 결승전 때 서독과 이태리가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 제가 클로징 멘트 할 때 했던 멘트가 지금 번뜩 생각이 나거든요. 통독이 된 서독과 동독. 이제는 서독이란 나라는 월드컵에서 다시 서독이라는 국가를 갖고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승전 전에 이미 통일이 된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서독으로서 마지막 경기죠. 통독의 선물을 월드컵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도 남북한이 지금 갈라져 있지만 언젠가는 축구를 통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슴에서 울컥해가지고 목소리가 젖어가지고 제가 뒷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지금 남과 북의 이 관계는 과거에 이제 경평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어느 오랜 전통이죠. 경평전.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적인 이벤트보다도 스포츠를 통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징검다리 놓는 걸로 보는데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참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그렇죠. 가슴이 아프죠. 아니 그건 그렇고 그 미술을 좋아하셔서 그림을 직접 많이 사기도 하시고 뭐 틈만 나면 가서 보시고 그러다 심지어는 이제 갤러리까지 여셨다. 미술관을. 그건 왜요? 자, 제 꿈은 갤러리가 아니라 미술관입니다. 갤러리와 미술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갤러리는 전시도 하고 그림을 사고 팔 수도 있지만 미술관은 상업적인 행위를 하지 못해요. 사고 파는 거 아니죠? 못 팔죠. 지금 이름은 와우 갤러리 했는데 제가 죽기 전에 홍대권에 있는 상수동 언덕에 붉은 벽돌집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신문선 미술관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따미 준이라고 제주도의 포도 호텔을 그렇죠. 유명하죠. 제일교포 그 건축가인데 이따미 준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딸이 건축가인데 아버지의 지금 미술관을 그 박물관을 제주도에 지금 건축하고 있거든요. 이따미 준은 사후에 지금 그 전시 공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살아생전에 제가 홍대는 지금 옐로우 문화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춤추고 술 먹고 그게 아니라 마포에는 지금 미술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홍대에 온 외국인들한테 조선식 정원과 그다음에 그 한국의 어떻게 보면 문화가 젖어 있는 주택 가옥 구조가 있는 미술관을 만들어서 홍대 와서 옐로우 문화를 털고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회적 공헌을 하고 죽는 거죠. 뭐 그게 제 꿈입니다. 지금까지 그림 사신 거 하나도 안 파셨다면서? 네, 그거 안 팔았죠. 이러려고 갤러리 지금 하는 이유는 미술관으로 만드시려고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 법적으로 미술관을 하면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림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갤러리를 하면 작가들과 직접 딜을 해서 그림을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선 미술관 아예 건물 지어가지고 제가 사는 집에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야죠. 그래도 조금 뭐 수선을 해야 되겠죠. 장소는 일부러 홍대 앞을 딱 고르셨고. 그렇죠. 사실은 성북동과 홍대 앞을 고민하다가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명동이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지금은 홍대 앞이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 그다음에 뭐 옷가게 뭐 먹고 뭐 이런 그 공간뿐이 아니라 문화가 살아서 숨쉬는 어떻게 보면 산소와 같은 그런 공간이 하나쯤은 필요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마포에 미술관이 하나도 없다는 없어요. 거 조만큼만 거 하셨죠. 홍익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술관이 없어요. 축구 해설도 계속 하시죠? 사실은 독일 월드컵의 옵사이드 파동 전문가로서 바른 해설을 했는데 포필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뭐 프로포즈가 있어도 나는 이제 내가 그 해설에 대해서 이제 즐겁지 않다. 뭐 학교를 간 지 벌써 14년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조금 마음이 변하긴 했어요. 은퇴 경기 해설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가끔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저를 또 사랑하는 팬들 위해서. 와우 미술관 한번 가서 어떤 작품들 갖고 계신지 구경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선 교수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